How do you wake up from the matrix when you don't know you're in the matrix? 이들은 모두가 알만한 테크놀로지 메이저 회사의 중요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소셜미디어의 문제가 정확히 뭡니까? Nobody, I deeply believe, ever intended any of these consequences. There's no one bad guy. No, absolutely not. So then what's the problem? Is there a problem, and what is the problem? Yeah, it is hard to give a single succinct What is the problem? 소셜미디어를 지워라, 핸드폰과 멀리해라, 고양이가 되어라 등의 마치 핸드폰이 무슨 과학기술의 이블 베이비인 것처럼 핸드폰 사용과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요즘 들어 더욱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다 해서 소셜미디어를 지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심각성을 애초에 깨닫고 어떤 극단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야 이러한 메시지를 웨이크업 콜로 여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그리 심각한 문제를 보지 않거나 나의 핸드폰만 예외일 것이다 라는 안심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핸드폰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두려운 어떤 책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수동적이고 결백한 모습으로 가만히 책상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는 핸드폰을 바라볼 때 사용자인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삶의 편리와 질을 향상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셜미디어는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의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사용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란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 파트로 나뉩니다. 우선 소셜미디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이면과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대부분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를 정리 요약 리뷰한 것이며 그 외에 몇 권의 책과 영상을 인용 편집한 것입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인스톨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든 못하든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향이 특히 더 유약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더욱 쉽게 감정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데요. 여기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인한 자해 행위의 증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을 기점으로 15세 이상의 10대 여학생들은 62%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10살에서 14살까지의 여학생들의 증가율은 189%나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0대 여학생들의 자살률 또한 이러한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15세 이상의 여학생들의 자살률은 70%가 증가했고 그 전엔 아주 낮았던 10살에서 14살까지의 어린 10대 여학생들의 자살률은 15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기점은 핸드폰에 소셜미디어를 설치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입니다. want to be liked. 실제로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은 치명적입니다. 내가 올린 포스트나 사진, 비디오 콘텐츠가 좋아요를 받았을 때 혹은 새로운 알림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사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보상, 동기부여, 기억,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알맞은 도파민의 분비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 향상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한 도파민 자극은 흥분 상태, 공격적 성향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정신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중독성 강한 마약 코케인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감정적으로 감당해낼 준비가 되지 않은 불안정한 내적 상태에서 중독성 강한 소셜미디어를 접하게 되면 그 위험성은 배가 되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를 설립한 책임자들도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성향이 의도적으로 디자인에 포함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페이스북의 중요 경영진으로 일했고 핀터레스트의 프레지던트였던 팀 캔들은 누구보다 무대 뒤의 모든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니 중독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This is classic irony. I am going to work during the day and building something that then I am falling prey to, and I couldn't, I mean, some of those moments I couldn't help myself. 그리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믿는 가치관에 침입하여 두려움과 갈등을 부추기는 거짓 정보의 확산과 정치적 프로파간다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거짓 정보로 인해 잇따른 공공기물 파손의 상황이 발생한 바 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소셜미디어의 어마어마한 파급 능력을 이용해 정치적 편가르기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의 엄청난 정보 확산력과 인간 본성인 다수의 의견을 좇는 습성을 이용해 거짓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사회 전반에 퍼뜨리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일이 돼버린 거죠. One of the problems with Facebook is that as a tool of persuasion, it may be the greatest thing ever created. And that, now imagine what that means in the hands of a dictator or an authoritarian.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관한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이 더없이 민주적인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불의의 집단과 극단적 감정 대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부추기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B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셜미디어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입장을 취할 수 있지? 하며 B를 마치 문맹인 취급할 수 있죠. 하지만 B는 실제로 A가 본 포스트나 뉴스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셜미디어의 AI 시스템은 각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취향까지 파악해 각자가 좋아할 만한 각기 다른 컨텐츠를 그들의 스크린에 푸시해 넣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정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의 불일치는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컨텐츠를 접하면 접할수록 더 깊어져만 갈 것입니다. What are you most worried about? I think in the shortest time horizon, civil war. What are Republicans like? People that don't have a clue. The Democrat Party is a crime syndicate, not a real political party. A huge new Pew Research Center study of 10,000 American adults finds us more divided than ever, with person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at a 20-year high.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조금 더 깊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셜미디어가 TV나 라디오 등의 다른 미디어 매체들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TV를 볼 때 TV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은 사용자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이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수집 분석하여 각 사용자들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와 놀라운 분석 능력은 마치 날씨를 예보하듯 사람의 선택과 행동마저도 예측할 수 있기에, 이러한 이유에서 광고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비교적 적은 고용인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All of this data that we're just pouring out all the time is being fed into these systems that have almost no human supervision and that are mak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predict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do and who we are. 무대 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는 언제나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고객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 즉 사용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객은 광고주, 즉 여러 다른 비즈니스 오너들 혹은 일부 정치적 세력들, 그게 누구든 광고비를 지불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고객이 광고주라면 그들의 상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행동과 지각의 점차적 변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상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들은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하여 의식조차 못해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들의 행동, 사고방식, 심지어 정체성까지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서로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 지각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도하는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더 오랫동안 그 플랫폼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많은 광고를 노출시켜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에, 결국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용자들을 오랫동안 그들의 플랫폼에 묶어두느냐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크게 다투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소셜미디어라는 제3자가 나서서 이 둘 사이의 상황과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의 목표는 이 둘 사이를 중재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과 특정 심리 상태를 이용해 적시적소에 효과적인 광고를 함으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두 명이 친구 사이에 들어온 또 한 명이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지만 자신만의 드러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두 명의 대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두 명의 친구 모두와 각각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무것도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대부분은 이 AI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마치 소셜미디어의 사용자인 우리와 소셜미디어의 중앙 시스템인 AI와 어떤 승패를 가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마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은 철저히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소셜미디어의 AI는 그동안 수집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When you think of AI, you know, and AI is going to ruin the world, and you see like a Terminator, and you see Arnold Schwarzenegger, and what people miss is that AI already runs today's world right now.